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과정 3학기 신호준입니다. 저는 2024년에 CVPR에 게재된 Came Back Again이라는 논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비전 트랜스폼이 이미지, 블루 탐지, 세분화 등 대부분의 비전 과제를 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산업에 적용해서는 모델 크기, 학습 비용 데이터 의존성 문제로 CNN 기반 모델의 최적화 연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커널 CNN은 컨볼루션 구조만으로 비전 트랜스폼을 효율적으로 재현하여 큰 성능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성능 향상이 된 이유는 기존 연구들은 대형 커널은 이펙티브 리스트 필드로 연결이 되어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단순 가설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형 커널 CNN을 새로운 관점에서 탐구하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의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대형 커널 CNN은 이미지 분류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다운스트림 과제에서도 실제로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커널 CNN의 성공은 큰 커널의 크기와 그로 인해 생성되는 ERF 덕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형 커널 CNN의 높은 성능이 큰 ERF에 기인한다는 견해는 ERF의 크기에 대한 해석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를 뒷받침할 충분한 검증은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관점들이 충분히 탐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큰 ERF가 실제로 다운스트림 과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지는 실험적으로 결과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ERF 이외의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 결과만으로 큰 ERF를 주요 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형 커널 CNN의 성능에 기여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새로운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탐구할 가치가 존재합니다. 본 연구는 대형 커널 CNN을 새로운 관점에서 탐구하기 위해 Weakly Supervised Object Localization 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WSOL은 이미지 수준의 레이블만을 사용하여 객체 위치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류기를 사용하여 위치 추정을 수행하고 객체 클래스를 판별적으로 위치 추정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퓨처 맵 생성이 필요합니다. CNN 기반 WSOL은 Partial Localization Problem이 존재하므로 퓨처 맵의 개선이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WSOL의 대표적인 연구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이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포함한 모델로부터 위치 추정을 위한 히트맵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분류를 위해 학습된 CNN에서 생성된 캠은 객체의 디스크리미너티브 리즌만을 활성화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전적이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캠을 현대적인 CNN 관점에서 재검토합니다. 본 연구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CNN의 높은 성능이 ERF에 기인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WSOL의 경우에는 ERF의 크기를 성능 향상의 주요 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형 커널 CNN의 높은 성능은 퓨처맵의 개선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퓨처맵 개선의 WSOL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객체의 국소 영역만을 활성화되는 캠 문제를 회피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대형 커널 CNN, 고전적인 WSOL 방법인 캠, 간단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결합하였습니다. 이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존 CNN 기반 소타 스코어보다 0.43%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WSOL을 다운스트림 과제로 삼음으로써 본 연구는 현대 CNN의 성능을 설명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왼쪽 아래의 그림은 큐브200 데이터셋의 전통적인 CNN인 레스넷 50과 최신 CNN들의 WSOL 점수를 보여줍니다. WSOL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베이스라인을 사용되는 캠을 적용하였으며 평가 방법은 맥스박스 어큐러시입니다. 모든 모델은 400 에포크 동안 학습되었으며 WSOL 최적화가 아닌 분류 최적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최신 CNN 백본 모델로 사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 크게 나타나였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신 표는 본 연구에서 최고 성능 점수와 다른 CNN 기반 WSOL 방법들의 점수를 보여줍니다. 레플리케이넷 백본을 사용한 본 연구의 캠은 WSOL에 최적화된 레스넷 백본 기반 캠보다 현저히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2021년 이전의 모든 방법들을 능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의 모델은 최신 WSOL 방법들과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캠은 객체의 국소 영역만을 활성화되는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개선 시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개선에는 데이터 증강 전략에서부터 더 복잡한 학습 방법 및 후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최신 대형 커널 CNN의 가장 고정적인 WS 방법,
간단한 데이터 증강 방법만을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최첨단 CNN 기반 WSOL 방법과 견줄 만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는 최신 CNN 백본을 사용하는 캠에서 WSOL 점수가 크게 향상된 원인을 피처맵과 가중치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캠은 갭 레이어를 갖춘 CNN을 이용하여 임시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객체 영역을 국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WSOL 과제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된 방법이며 종종 베이스라인으로 채택됩니다. 캠 방법에 잘 알려진 문제는 국소적으로만 활성된 맵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의 마지막 캠은 새의 머리 부분만 국소적으로 활성된 맵처럼 보이며 이는 정확한 위치 추정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캠은 WSOL 과제에서 두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최신 CNN 모델을 사용한 캠의 WSOL 점수는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컴포넥스트와 레플KNet은 객체 전체가 활성화된 캠을 생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신 CNN이 기존 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왼쪽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음의 가중치 문제를 최신 CNN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정력적으로 관찰한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최신 CNN에서 큰 양의 가중치와 음의 가중치를 갖는 특징 맵을 보여줍니다. 이하에서는 양의 가중치에 대한 특징 맵을 F포스, 음의 가중치에 대응하는 특징 맵을 F네그라고 합니다. 컴포넥스트와 슬락은 F네그가 많이 활성화되는 반면 레플KNet은 활성화된 맵이 적습니다. 올바른 범주의 최종 로짓을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F네그는 분류 과제에서 활성화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레플KNet 특징 맵은 분류 과제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는 WSOL의 과제에서도 위치 추정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레플KNet은 F네그를 자동적으로 비활성화하는 경향을 통해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컴포넥스트와 슬락은 F네그가 여전히 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F포스와 F네그로부터 각각 생성된 캠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의 하단에 있는 빨간색 및 파란색 상자 안에 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레플KNet에서는 F포스와 F네그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컴포넥스트와 슬락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컴포넥스트와 슬락에서 F네그의 활성화 패턴이 F포스 활성화 패턴과 강하게 정렬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왼쪽 아래 그림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F포스와 F네그의 각각 문제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넥스트와 같이 F포스로부터 생성된 캠이 객체 전체를 전역적으로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다면 F네그 측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캠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특징 맵의 활성화 영역과 가중치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활성화 영역의 크기가 클수록 가중치의 크기가 작고 그 부호가 무관하다고 가정하고 실험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컴포넥스트와 슬락의 플롯은 예상된 산 모양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컴포넥스트는 슬락보다 더 뾰족한 형태를 가지며 이는 특징 맵의 활성화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보다 전역적인 캠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레플KNet은 바람직하지 않은 산 모양이 아닌 기둥 모양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레플KNet에서도 작은 가중치에 대응하는 특징 맵은 캠을 전역적으로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고 큰 가중치에 대응하는 특징 맵은 캠을 국소적으로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작은 활성화 영역이 큰 가중치 문제를 갖는 것은 레플KNet에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포넥스트와 레플KNet에서 생성된 캠은 전역적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문제들의 영향을 줄이는 특징 맵 자체의 전역적인 성질이 크게 향상된 결과를 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생성된 특징 맵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은 주류 이미지로부터 생성된 특징 맵에 대해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여 얻은 PC1 특징을 시각한 것입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에 따르면 컴포넥스트의 PC1은 객체를 둘러싼 넓은 영역을 추가적으로 활성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에 레플KNet은 PC1의 객체를 낭비 없이 둘러싸며 위치 추정 맵으로서 이상적인 형태를 가집니다. 슬락은 PC1의 국소적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을 가지며 또한 객체와 무관한 영역을 활성화하는 경향도 두드러집니다. 더 나아가 오른쪽 아래의 그림처럼 PC1의 기울 분포로부터 컴포넥스트와 레플KNet에서는 PC1이 전체 특징 맵의 절반 이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보 넥스트와 레플KNet은 전역적으로 활성화하는 특징 맵을 생성함으로써 활성화 영역 크기 및 가중치 크기로 인해 발생하는 국소화 문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전역적으로 레플K와 PC1을 결합하여 왼쪽 아래 표와 같은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ERF의 크기와 다운스트림 과제 점수 및 기타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ERF는 커널 크기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ERF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커널 크기가 크다고 하여 반드시 ERF가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왼쪽 아래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세부적인 정량 검증에서도 슬락의 ERF 크기가 레플케넷보다 작은 경우가 많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슬락 모델군의 ERF 크기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레플케넷 모델군보다 작습니다. 또한 일부 컴버넥스 모델의 ERF 크기는 일부 슬락 모델보다 더 큽니다. 슬락 모델의 커널 크기가 크지만 ERF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 중 하나는 그 아키텍처 설계에 있습니다. 슬락은 수직 및 수평 직사각 커널로 분해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슬락의 ERF 형태는 레플케넷의 ERF보다 10제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최신 CNN 모델들의 ERF는 전통적인 CNN 모델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크지만 커널 크기가 ERF 크기의 지배적인 결정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에서는 다양한 모델에서 ERF 크기와 WSOL 점수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전반적인 추세로는 ERF가 클수록 WSOL의 점수가 높은 경향이 나타나지만 각 아키텍처 그룹별로 보면 ERF와 점수 간의 관계는 불안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플KNet은 가장 높은 WSOL 점수를 보이는 아키텍처 그룹이지만 이 그룹 내에서는 오히려 높은 점수를 기록한 모델들이 더 작은 ERF 크기를 갖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컴브넥스트와 슬락의 일부 모델은 ERF 크기가 훨씬 작은 레스넷과 비슷한 WSOL 점수를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ERF 크기와 WSOL 점수 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ERF 크기보다는 WSOL 점수와 학습 데이터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각 그래프에서 화살표 방향을 통해 관찰된 바에 따르면 사전 학습된 모델이나 더 큰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모델의 WSOL 점수는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학습 시 픽셀 크기 설정이 큰 모델의 경우 큐브 200 데이터셋에서는 WSOL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임신의 데이터셋에서는 오히려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학습 데이터와 WSOL 점수 간의 관계는 데이터셋마다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셋에 상관없이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습 데이터나 학습 설정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성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며 ERF의 중요성은 불확실하게 됩니다. 컴보넥스트, 슬락, 레플케넷 순서로 ERF의 크기가 증가하지만 실제로는 전역적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관찰들을 종합하면 ERF와 성능 향상 간의 관계를 정당화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최신 CNN 모델에서 ERF의 크기가 다운스트림 과제의 성능의 주요 요인이라는 기존의 기대를 지지하지 않으며 ERF의 크기를 성능 향상에 주는 원인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데이터 증강 전략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했습니다. 레플케넷 학습 시에는 랜덤 아규먼트, 믹스업, 컷믹스 등과 같은 데이터 증강 기법이 활용됩니다. 여기서 컷믹스는 WSOL을 포함한 다운스트림 과제의 성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컷믹스란 패치 단위의 컷 페이스트 연산을 통해 분류기가 객체의 더 다양한 부분을 주목하도록 강제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 공간적으로 분산된 표현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컷믹스가 최신 CNN의 WSOL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컷믹스를 포함한 데이터 증강 처리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WSOL의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WSOL의 점수 변동 범위는 마이너스 5.8%에서 4% 사이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편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NN의 다운스트림 과제 성능 향상의 데이터 증강 전략보다는 아키텍처 자체에 더 크게 기인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비판적 분석입니다. 본 논문의 한계점인 문제점을 총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캠만으로 결론을 일반화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캠을 WSOL의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였으나 그래드캠, 콜캠 등과 같은 더 많은 것이 존재하므로 결론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산전도에서 경향이 있으나 불안정이라는 결론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일부 이상치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단 이상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증강 전략에 대한 결론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데이터 증강 전략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한 결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커밋 존재 유무에 따른 결론을 데이터 증강을 적용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는 슬락의 십자형 ERF 해석 오류입니다. 슬락에서 십자형 ERF는 일부 조건 변화를 통해 보정이 가능합니다. 본 논문의 주 모델인 레플KNet의 ERF와 유사하게 만들어서 비교 시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대형 커널 CNN과 단순한 캠 기법을 결합하여 WSOL 과제에서 쏙타 수준을 달성함을 보입니다. 높은 성능의 원인은 ERF의 크기가 아니라 피처맵 퀄리티 및 아키텍처 구조적 특성에 있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레플KNet은 로컬 액티베이션 문제를 완화하여 캠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캠 단일 기법에 의존, ERF 성능 관계 분석의 통계적 근거 부족, 데이터 증강 검증 미흡, 슬락 ERF 해석의 단순화 등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캠 기법, 데이터 조건, ERF 인과 검증을 통해 결론의 범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